대북전단과 남북경협에서 한국이 효과와 차이를 설명하자 핵무기를 거론하는 미국입니다. 북한이 변화한다. 이 말은 북한 주민이 변화한다는 다른 말입니다. 북한은 왜 폐쇄사회를 고집했을까요? 김일성이나 김정일, 현재 통치자 김정은까지 하루 3끼를 주민에 먹이는 것이 경제개발의 목표일 정도로 북한이 어려운데 동맹국인 러시아나 중국 자본을 들여와 산업을 성장시키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북한이 실제로 변화될 수 있고 북한 주민의식이 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야당과 탈북단체 그리고 미국에서 북한의 정보 유입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복했다느니 김여정 지시법이라느니 북한 인권을 무시한 결과라느니 이런저런 개소리를 쏟아내었습니다. 폐쇄된 북한의 정보 유입이 중요하고 북한 주민 스스로 문제를 알게 해야 한다는 미국 국무부의 부연 설명을 듣고 저런 개소리가 바르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있더군요. 냉전 사고방식이 머리에 가득 차 세상을 민주주의와 공산당이란 이분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에 공산국가 북한에 적개심도 가득하고 가까이 하려는 정책 자체를 꺼리는 이들입니다. 저런 개소리를 미국이 짓거려주고 미국 하면 뇌가 정지되어 예스만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처럼 들릴 수 있겠다. 진심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북 전단살포가 실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탈북단체와 야당 심지어 미국까지 전단살포를 북한 인권운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단살포를 허용하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대북전단으로 북한 인권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거론하는 북한 인권 침해는 주로 정치범 수용에 관한 내용이고 야당과 탈북단체가 말하는 인권은 반인륜적인 특정 범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김정남이나 장성택이 어떻게 되었다. 김정은은 페르나다. 그런 내용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북한 주민이 보았다 해서 북한 주민이 우리 인권이 형편없구나 라고 김정은과 공산당을 원망하고 성토할까요?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권력을 두고 형제가 다투고 부모 자식이 다툰 일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권력자들 사이에서 암투도 비일비재하죠. 정적에 대한 탄압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 일이 정당하다가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인권의 중요성이 일깨워지기엔 너무 부족한 정치적 의도가 가미된 그런 전단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 내 형제가 못나고 덜 떨어져도 남이 내 자식, 내 형제를 자꾸 흉보면 그래 다 맞는 말이지 하며 맞장구 치나요? 한두 번은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횟수가 늘고 볼 때마다 말을 꺼내면 그 염려나 거론이 고마울까요? 그런 부모, 그런 형제는 없습니다. 열받게 되고 적개심을 갖게 되고 알아서 할 테니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화를 내는 것이 부모이고 형제입니다. 대북전단을 보내서 의도치 않게 남한에 대한 적개심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전단과 더불어 함께 동봉하는 것이 1달러 지폐와 소량의 쌀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상 적선하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은 적선을 고마워합니다. 적선을 받으려고 그 길에 나와 눕거나 앉아있으니까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벌까? 이달 공과금은 어떻게 낼까 걱정하며 길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생판 모르는 행인이 동전을 던지고 1,000원짜리 지폐를 지어주며 힘내, 보탰어 라고 하면 고마워할까요? 아님 멱살잡이를 할까요? 아마도 내가 거지처럼 보였나 싶어 자리를 급히 떠나거나 쫓아가서 돈을 돌려주겠죠. 도움을 줄 때도 받을 때도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 도움으로 정서적인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 존엄이라고 하고 이 존엄성은 인권의 기본이 됩니다.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로 편의점에서 일하거나 은행원처럼 현금을 수납하는 일을 하다 보면 고의로 돈을 던지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테이블에 던지는 것도 몹시 불쾌한데 그 돈이 바닥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 돈을 줍기는 하는데 주우면서 무너지는 건 자존감과 자존심입니다. 돈을 지급한 이가 고객이거나 혹은 급하게 빌려주는 돈이라 해도 전혀 고맙지 않습니다. 개새끼라는 말은 참아 못하고 이를 악물게 되죠.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대북전단에 동봉되는 쌀 500g 1달러 지폐가 그런 몰상식한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주운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도 불분명합니다. 북한에선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전단에 적혀있는 내용은 주운 사람을 아주 심각한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접경지에 사는 남한 주민은 죄도 없이 불안한 생활을 강요받아야 하고 불필요한 남북긴장은 한민족 전체 삶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이런 행위가 인권운동인가요?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 유입은 무엇일까요? 북한 이야기나 탈북민의 이야기가 아닌 김정은이나 권력들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삶과 비교해보고 저런 삶이 가능할까 하는 호기심이 들고 나은 삶의 갈증을 느끼게 하는 정보여야 합니다. 한국의 일상적인 이야기나 한국의 노동운동 이야기, 한일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대처한 이런 내용이라면 오히려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 우리 국민에겐 전단 내용이 참 경악스러운 일이지만 북한 주민에게도 그럴까요? 7, 80년대 많이 했던 말이 있죠. 말 조심해 이 사람아, 그러다가 큰일 나. 인권유린이 밥 먹듯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투쟁도 하고 불만도 많았지만 그래도 적응하며 살아가야 했던 우리 국민이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기울이다 발언 수위가 조금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었단 말입니다. 우리 자유로운 대한민국은 나은 쪽으로 발전하며 현재를 맞이했지만 북한 주민은 일제강점 통치기간을 포함하여 100년을 움츠려야 했고 권리 주장 억제를 강요당하며 살았습니다. 모두가 그런 환경에 적응이 된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한 주민에게 북한은 조국입니다. 쌀이 되고 밥이 되고 고기가 되어 내 입으로 내 자식 입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핵이든 뭐든 강성해졌다 하면 기분이 나쁠 리 없고 고단한 삶의 위로를 줍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북한 주민의 북한은 내 나라 내 조국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는 만족하며 살까요? 외교와 국방정책에 다 만족한가요? 복지와 노동, 인권에 다 만족하나요? 만족하든 안 하든 그런데도 내 조국, 내 나라인 것처럼 같은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퍼준다, 적선한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댓글을 간혹 봅니다. 잘 사는 남한이 도움을 주었으면 하고 북한에선 바랄 수 있고 지금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도움조차도 무시나 천대, 굴욕을 감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북한 인권을 거론하려면 북한과 신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자존감, 자존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감히 나에게 대들고 내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어? 이런 사고방식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되는 일입니다. 북한이 못 살고 어렵다 해도 이런 식의 사고는 결코 해선 안 됩니다. 잘 사는 형이 있다는 걸 아는데 아주 힘들게 사는 동생이 보이면 형에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누구나 형을 욕하지 동생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남북한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각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남북한이 통일되거나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가정하고 나와 있는 책과 논문이 있고
미래학자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한반도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일본 경제학자마저도 통일 한국의 경제와 군사력에 일본이 짓눌릴 수 있다 걱정할 정도로 통일의 효과, 경제 공동체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통일이 곧 한민족의 미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북 전단살포를 주장하며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그릇된 주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 북한의 변화를 실제로 가져올 남북 경협과 교류 중요성에 대해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